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1번입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매출원가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되도록 재고자산의 물량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자, 주식회사 3일에 재고자산 내역이 다음과 같고 단기에 판매 수량이 250개였다면 단기에 재고자산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 뭔가 느낌이 좀 싸하죠. 뭐죠? 그렇죠. 이게 선입인지 후입인지 평균인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단지 최근에 최근에 구매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되도록 재고자산의 물량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여기 힌트 좋네, 이미.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를 구성되도록. 그 뭐예요? 선입인지 후입인지 평균인지 뭐예요? 후입에 대한 얘기예요. 최근에 구입한 거 먼저 내보내는 방법일까? 선입은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1월 1일이 1번이고 4월 4일이 2번이고 그 다음 10월 1일이 3번 이 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고를 빼는 형식인데, 후입은 역순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역방향이에요. 역방향을 해가지고 10월 1일이 1번, 4월 4일이 2번, 기초재고가 3번 이 순으로 들어가요. 그럼 총 수량 몇 개예요? 300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출고는 몇 개 했어요? 그렇죠. 250개 출고한 거죠. 그러면 후위손치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출고하면 돼요? 10월 1일 거 내보내고 4월 4일 거 내보내고 1월 1일 거 내보내는데 100개 중에 몇 개? 50개만 내보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후위손치법은 역방향으로 해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선의손치법은 정방향에서 내려가는 형식이고, 이것만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봅시다. 100개에 150원 하면 얼마예요? 15,000원. 자, 매출원가 15,000원. 자, 출고를 했죠. 자, 그 다음에 4월 4일 거 얼마? 14,000원. 그 다음에 50개에 120원 하면 얼마예요? 6만원, 6,000원 나올 거예요. 그렇죠. 6,000원 나오죠. 얼마예요? 2만원에 15,000원. 35,000원. 이게 매출원가 금액이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단기말 재고자산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묻고자 하는 키워드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우위선취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35,000원.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얼마예요? 몇 개 남았죠? 50개에 얼마? 120원 해주면 되죠. 이게 1월 1일째 남은 기말재고액이에요. 얼마? 6,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의선취법 해도 답은 나올 거예요. 얼마냐면은 7,500원 나오거든요. 선의선취법은 기말재고액이 7,500원이 나오고 후위선취법은 6,0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옳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형 자산으로 분류하기 가장 어려운 항목은 이게 유형 자산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1번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뭐예요? 판매 목적이란 자체가 뭐예요? 재고자산이죠. 이거 누구에 해당이 돼요? 부동산 매매업에 주로 해당되죠.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판매 목적 토지는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사용 목적으로 보유 중인 건물, 그 다음에 공기구 및 비품, 건설 중인 공장, 건물 뭐예요? 영업 목적이죠. 뭐예요? 그렇죠. 유형자산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3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유형자산 처분 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게 천천히 읽으면요. 유형자산 내가 처분해요. 장부금액 제거해요. 그럼 어디? 대변. 그 다음에 돈 받아요. 그러면 차변. 그래서 처분금액이 만약에 100원이고 장부금액이 80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죠. 처분했을 때 내가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렇게 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문제 지문 자체 그대로 이제 보기만 하면은 사실상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 가액 또는 제조 원가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취득 부대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다 아는 거죠? 뭐예요? 내가 건설 중인 자산은 재노경이라 해가지고 재료비, 농업비, 경비 다 포함을 해서 건설 중인 자산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내가 취득해가지고 사왔어요. 그럼 취득세 내고 등록면허세 내고 뭐 내요. 그럼 취득 부대 비용이 나오잖아요. 이거 포함이에요? 차감이에요? 맞아요. 포함인 거죠. 다 아는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내가 자신있게 정답 찍으면 돼요. 그러면 찍으면 돼. 예, 찍으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번.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에 따라 유형자산이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비용화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뭐예요?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차 생각하면 돼요. 차. 먹는 차 말고요. 예, 끌고 다니는 차,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제네시스가 있어요. G80이에요. 뭐 얼마인지 나도 모르겠다만 8천만원이라고 쳐요. 자, 3년 탔어요. 자, 8천만원 가격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감가상각이에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비용화가 돼요. 예,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 지출이 동유형자산의 능률을 유지할 위할 것이고, 능률 유지. 자, 여기가 키워드고요. 그 효과가 단기간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추가 지출 금액은 수선비 등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러니까 능률 유지, 현상 유지죠. 그러면 뭐예요? 수선비로 처리하죠. 수익적 지출이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4번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월 1일 취득원가 2억 원, 잔존가치 0원, 내역연수 5년의 건물을 취득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자, 2022년도 1월 1일 2천만원을 지출하여 건물을 증축합니다. 건물 증축은 자산 인식 기준을 만족하고, 그 뜻은 뭐예요? 자본적 지출을 처리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잔존 내용 연수와 잔존 가치는 변함이 없다. 2022년도에 3일이 인식할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입니다. 이거 단순해요. 2021년도 1월 1일에 2억 원에 취득을 해가 5년만큼 정액을 상각을 해요. 물론 잔존 가치가 없으니까 생략한 거죠. 그럼 얼마예요? 4천만 원씩 다시 할게요. 자, 2022년도 1월 1일은 2억 원에 대한 취득해가 4천만 원의 가치가 떨어져요. 자, 그러면 얼마? 장부금액 얼마가 돼요? 순장부금액 1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플러스 내가 증축을 했어요. 얼마? 2천만 원, 1억 8천만 원. 그럼 나누기 몇 년? 남은 기간만큼 상각해주면 되죠. 몇 년? 4년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2021년도에는 이미 상각이 끝났으니까 그 1년만큼 빼고 계산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 1억 8천만 원에 4년만큼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4,500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4,500만 원씩 나머지 4년을 이렇게 해서 상각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이 문제는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흐름과 이해가 좀 필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것은, 뭐 무형자산의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물어보지. 그냥 어려운 것은 내가 좀 돌려서 얘기하는 편이네요. 무형자산은 이제 무슨 권으로 많이 끝나요. 권리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왜냐면은 무형자산은 내 눈에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요. 그래서 뭐예요? 그거에 따른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내 눈이 안 보이니까 대신 그 권리를 의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권으로 많이 끝나요. 그래서 산업재산권 영어권은 무형자산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개발비는요. 무형자산이에요? 비용이에요? 무형자산이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인 거는 아시겠지만 그 중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경상연구개발비예요. 경상연구개발비는 뭐예요? 이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그럼 개업비는 뭐예요? 개업비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은 2021년도 1월 1일 주식회사 서울을 합병하면서 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합병 당시 주식회사 서울의 재무제표가 다음과 같을 때 주식회사 3일의 회계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단 서울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는 동일합니다. 자, 이 문제는 합병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영어권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24년도 문제에서도 한두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는 대변에 10억이라는 내용이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4번이 정답이 어느 순간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10억 원 현금을 줬으니까요. 여기 3번도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현금 10억, 여기 10억, 여기 10억. 그러면은 2번에 대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1차적으로 걸러지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요. 서울의 재무상태표는 거래의 판료소에 그 무슨 증가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산은 차면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채는 뭐예요? 대변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공정가치와 잔고금액은 같다 했으니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자산 총계 얼마예요? 15억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번도 틀린 거고 4번도 틀린 답이 돼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상계금지 원칙에 의해서 부채도 따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얼마? 부채는 6억 이렇게 돼요. 6억이 되고 현금 지급한 금액 얼마? 10억이 되죠. 그럼 총 16억. 그 다음 차변에 있는 금액 16억. 나머지 금액 1억은 뭐예요? 영어권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를 빼고 돈증 금액까지 빼고 남은 차익만큼이 영어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회계 처리는 몇 번입니까? 맞습니다. 3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개정 과목 중 재무상태표와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금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입니다. 유동부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지급어음, 그 다음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예수금, 그 다음에 가수금,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 그 다음에 선수금. 이 개정 과목이 주요 개정 과목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다면은 유동성 장기부채. 아마 유동성 장기부채 개정 과목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동부채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을 제가 적은 대로만 보면은 99.9% 다 맞아요. 예외적으로 당좌 차월도 유동부채 중 하나입니다. 근데 12월 말일이 되면은 단기 차입금으로 전환이 돼요.
자, 그러면은 대손충당금 아니고 사채는 비유동부채는 아니고 매입채가 맞아요, 틀려요? 외상매입금과 지금은 합친 게 매입 채무예요. 그래서 맞고 당좌 차월 맞고 유동성 장기부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유동부채.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뭐예요? 이거는 비유동부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총 3가지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4만원, 15,000원, 55,000원에 8,000원, 63,000원입니다. 그래서 17번이 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이 2021년도 12월 1일 상품을 판매하면서 550만원, 부가세 50만원 포함입니다.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주식회사 3일에 동일자에 해야 할 회계 처리로 가장 옳은 것은입니다. 이 문제는요, 2022년도에 이제 언급이 되는 문제고요. 2023년, 2024년도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별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제 보시면은 부가세 50만원 포함되어 있죠. 돈은 얼마 받았어요? 대금 수령은? 그렇죠.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원을 받아야 돼요. 물건을 판매했을 때는 그 부가세도 같이 받아야 되고요. 물건을 내가 구입했을 때는 그 물건도 부가세도 같이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받은 금액은 550만원 받은 거예요. 4번의 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실제로 매출한 금액은 얼마예요? 매출한 금액. 그러니까 매출한 금액은 얼마예요? 550만원 중에 50만원 빼면 얼마? 500만원이 되는 거죠. 이게 순수 이제 물건을 판매한 금액이고, 세금은 또 세금 따로 해줘야 돼요. 세금 얼마? 50만원. 부가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정 과목이 세금 공과금 아닙니다. 이거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이렇게 처리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 2번은 계정 과목 때문에 틀렸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른 분계는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19번입니다. 다음 중 비유동부채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 사채 발행 기간 동안 사채 발행회사가 인식할 이자 비용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증가한다. 자, 1번에 대한 부분을 자 보면은 사채를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요. 사채의 발행 기간 동안 사채 발행 회사가 인식할 이자 비용은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자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할인 발행, 뭐 할증 발행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제 할인 발행했을 때랑 할증 발행했을 때랑 이자 비용은 둘 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은 할인 발행은 증가하고요. 할증 발행은 감소하게 돼요. 왜냐면 이자 비용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은요, 둘 다 증가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몰라서 많이 틀려요. 특히 19번 문제는. 그래서 증가해요, 감소해요? 1번의 답은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게 반영한 경우 사채의 할증 발행이라 한다. 액면 이자율이 3%를 치고요. 시장 이자율보다 낮게 발행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액면 이자율이 더 낮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그러면은 5%라고 했죠. 그럼 시장 이자가 더 많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조금 헷갈렸는데 낮게 발행한 경우는 사채 할증 발행이라 한다. 할증 발행은요,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가 할증 발행이고 이 부분은 시장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에는 할인 발행으로 지급을 해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장기 차입금은 일반적으로 비유동 부채로 분류를 하나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한이 도래하면 유동부채로 대체한다. 맞습니다. 12월 말 기준으로
1년 이내가 되는 이제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유동성 장기 부채. 그러니까 즉 유동 부채로 분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 4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예상액을 설정해야 한다. 뭐 현재는 지금 거의 안 해요. 옛날 회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예상액을 설정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비유동 부채 중 하나죠.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는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20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에 추가로 설정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인가? 입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1020만원이다. 그러니까 이 기말 현재가 12월 말자를 의미를 하죠. 1020만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초잔액은 750만원이다. 그러니까 1월 1일에 기초금액은 얼마냐면은 750만원이고, 근데 중도에 이제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모셔놓은 항아리 신조단지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750만원이 적립이 돼 있다면은, 이제 퇴사를 할 때 이 금액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놓는 거예요. 뭐 실제 적립하지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360만원이니까 750만원 중에 360만원을 전액 이제 모아놨던 금액에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390만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390만원이 남았고요. 그래서 12월 말자 설정 전 잔액이 얼마냐면은 390만원이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아리 신조단지에 현재 지금 퇴직하는 금액까지 남아있는 금액이 390만원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넣어야 될 금액은 1020만원만큼 적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얘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1020만원이다. 그럼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적립을 해야 될 금액이 1020만원만큼만 채워넣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만큼만 더 넣으면 돼요? 1020만원까지만 채우면 되니까. 그럼 계산기 이제 해보면은 답이 나오는 거죠. 빼기 390만원. 그러면 보충해야 될 금액은 얼마예요? 내가 1020만원만큼만 넣으면 되니까. 보충해야 될 금액 얼마? 630만원만큼만 추가로 보충해주면 되는 의미가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돼요. 하는 방법은 이제 대손 충당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추가로 설정해야 될 추가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얼마입니까?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 그러니까 이 문제랑 똑같이 12월 31일자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보거든요. 같은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문제 만들면서 많이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설정해야 될 금액은 630만원이고요. 근데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묻는다 하면은 얼마? 1020만원입니다. 선생님 왜 1020만원 나와요? 기존에 390만원과 추가 보충금액 630만원 더하면은 102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물어보는 문제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물어보냐, 추가 적립하는 금액을 물어보냐, 이 두 가지를 묻는 문제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추가 적립에 대한 문제로서 20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